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 앱을 딱 열었는데 온통 파란불이 켜져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동시에 뉴스에서는 막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축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도대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시장이 만들어내는 아주 거대한 착시 현상, 그 한가운데에 그냥 서 계신 것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착시의 원인은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17일인데요. 지금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막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데스크에 올라온 자료가 있어요. 바로 증시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분석한 AI 제갈량 TV의 최신 리포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저 멀리 뉴욕발 훈풍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 증시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섹터 간 에너지 이동의 비밀을 해독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오늘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고 코스피가 몇 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식의 단순한 숫자를 읽어드리는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숫자는 그냥 결과일 뿐이니까요. 결과보다는 그 이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자본의 맹렬한 이동 경로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지금 정확히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느 길목을 거쳐 어떤 종목들에 고이고 있는지 그 역학을 오늘 제대로 해보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상황 브리핑부터 들어가 보죠. 뉴욕 증시,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스닥이 무려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진짜 사상 최고치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네, 이번 자료를 보면요. 이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게 중동의 긴장 완화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스프링이 확 튕겨 오르는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두려움에 꽉 쥐고 있던 투자자들의 주먹이 풀린 거죠. 네, 이른바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겨요. 중동에서 총성이 멎은 거랑 내 계좌에 있는 기술주가 오르는 것 사이에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막 기분이 좋아져서 주식을 산다. 이거는 좀 너무 순진한 설명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절대 기분으로 수조 원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과 채권 수익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채권 수익률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거대 자본은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 즉 미국 국채로 확 숨어버립니다. 돈이 채권으로 몰리니까 국채 가격은 오르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말라붙는 거죠. 그런데 긴장이 완화된다는 뉴스가 딱 뜨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국채에 숨어있던 돈이 이제 여기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겠구나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가 사라지면 채권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 거대한 자본은 당장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알파 수익을 찾아서 이동해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물과 같아서요. 물처럼 흐른다. 네, 가장 가파른 경사, 즉 가장 성장성이 확실한 곳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갑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펀드 매니저들에게 가장 확실한 실적과 성장성을 보장하는 피난처이자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AI와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천문학적인 달러가 일제히 AI 테마라는 거대한 깔때기로 그냥 확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형적인 대기록이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엄청난 수압을 반도체가 다 받아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험을 감소하는 리스크 온 상태가 되었다면 차라리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바다를 기고 있는 이른바 소외주나 가치주를 싸게 싹 쓸어 담는 게 수익률 면에서 더 낫지 않나요? 왜 이미 비쌀 대로 비싸진 AI와 반도체 꼭대기에 돈을 붓는 거죠?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위험 선호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도박을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리스크온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주도주에 베팅한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확실한 주도주에 베팅한다. 네, 금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없는 기업에 수조 원을 묶어둘 펀드 매니저는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내일 당장 더 비싸질 수 있는 확실한 명분, 즉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실적이 딱딱 찍히고 있는 반도체를 사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오히려 가장 안전한 위험 감수인 셈이죠. 와,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거운 곳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군요. 네, 모순 같지만 그게 자본시장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자금의 물꼬가 결국 반도체라는 성장을 향해 흐르고 그 깔때기의 뜻이 한국 시장을 향해 열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 작전의 서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맞물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지독한 착시 현상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 코스피 지수를 보잖아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시죠. 뉴스에서도 지수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수 자체를 무시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외국인 수급의 길목을 지키라고 아주 강력하게 조언을 하거든요. 지수라는 수면만 보지 말고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수급의 병목을 보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낚시터에서 수면 보는 거랑 수초계를 아는 거랑 그런 차이인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우리 증시의 구조적 특징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똑같이 반영하지 않거든요. 덩치가 큰 놈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덩치가 큰 대형주의 움직임이 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한국의 중소형주 100개를 막 일일이 분석해서 100억 원씩 나눠서 살까요? 에이, 절대 안 그러죠. 분석할 시간도 없고 나중에 그거 팔고 나갈 때 거래량이 부족해서 발이 묶일 리스크도 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흥국 펀드, 그러니까 EM ETF 같은 바스켓을 통해서 한국 시장 전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확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1조 원의 자금 중 절반 가까운 돈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극소수의 대장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강세로 꽂히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수급의 길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속된 말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출구는 대형 반도체주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수가 1% 올랐다는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3% 오르고 나머지 900개 종목은 몽땅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라는 그런 착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지수가 오르니까 내 주식도 곧 오르겠지? 라며 넋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의 길목에서 비껴나 있는 종목이라면 지수가 아무리 하늘을 뚫어도 자금의 낙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참 뼈아픈 얘기네요. 자료에서 전고점 돌파를 언급한 이유는요. 글로벌 리스크온 심리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로 쏟아지는 자금의 수압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거대한 수압을 온전히 받아내는 유일한 밸브가 바로 반도체 대형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장 불안해하실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알겠어. 그 길목이 삼성전자라는 건 다들 알잖아. 이미 뉴스에 도배됐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내가 지금 그 수초길에 낚싯대를 탁 던지면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남들이 먹다 버린 뼈다귀만 건지는 상투잡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솔직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가격의 절대적인 높이만 보면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자본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이거든요. 단거리가 아니다. 네. 초기 자금이 대형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을 막 끌어올리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다 하면서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섹터 에너지의 전이 현상입니다. 아, 섹터 에너지의 전이요. 반도체가 영원히 혼자 오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모인 거대한 에너지가 시장 내의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랠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이 자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흐름을 딱 짚어낸 이유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반도체 대장주들 말고도 유독 눈에 띄게 폭등한 섹터가 있었거든요. 바로 소프트웨어 섹터였죠. 네, 아주 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심지어 공매도 세력이 박살나면서 주가를 강제로 막 끌어올린 숏스퀴즈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간 상황인지 한번 분해해 주시죠. 공매도가 실패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폭발이 일어난 겁니까? 이 쇼스 퀴즈의 역학을 이해하시면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이잖아요. 최근 몇 달간 헤지 펀드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 투자는 엔비디아 같은 칩셋 제조사, 즉 하드웨어 기업들만 돈을 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개발 비용만 잔뜩 쓰고 아직 수행 모델을 증명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소프트웨어 주식에 막 걸어둔 거군요. 주가가 끝없이 추락할 거라 믿으면서요. 실제로 한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바닥을 기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욕 증시 어닝 시즌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실제 영업이익률을 극적으로 개선한 재무제표를 떡하니 발표한 겁니다. 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네요. 네,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강하게 반등을 시작하자 주식을 빌려 팔았던 공매도 세력은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손실을 막으려면 진짜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시장에서 주식을 급하게 사들여서, 즉 숏 커버링을 해서 갚아야만 하거든요. 아, 펀다멘탈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힘에다가 공매도 세력이 손실 안 보려고 강제로 사야만 하는 수급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주가가 위로 그냥 뻥 뚫려버린 거군요. 네, 이 억지스러운 강제 매수 물량이 물리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솟구치는 현상, 이게 바로 숏스퀴즈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예전 골드러시 시대에 비유하고 싶어요. 금광이 막 발견됐을 때 초반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직접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AI 시대의 초기에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AI 반도체라는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쓸어 담았죠. 이건 완벽한 하드웨어의 시대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곡괭이를 광부들에게 다 팔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광 주변에 광부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술집이 생기고 숙박업소가 지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돈을 관리해줄 거대한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이 도시에 딱 들어서겠죠? 그렇죠. 인프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곡괭이 판매로 시작된 부가 도시 전체의 인프라와 서비스업으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숏스퀴즈를 일으키면서 폭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섹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반도체가 닦아놓은 거대한 AI 고속도로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장의 에너지가 확 전이되고 있다는 뜻이죠.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것을 쌍회포 작전, 그러니까 양동작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확실한 실적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미는 건가요? 네, 뒤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이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 이런 거대한 성장 스토리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밀어올리는 거죠. 전선이 양쪽으로 크게 확대되는 겁니다. 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완벽한 포위망이네요.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그늘에 가려져서 철저히 소외받았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혹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외국인의 수급 물꼬가 조금씩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앞에서는 반도체가 밀어주고 뒤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당겨주면서 막 숏스퀴즈까지 터지는 환상적인 장입니다. 리스크원 심리도 팽배하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을 영끌해서 전부 기술주에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자료의 마지막 챕터를 보면 아주 뜬금없는 섹터들을 쓱 꺼내둡니다. 바로 방산과 에너지예요. 아니 잘 달리는 기술주라는 페라리에 올라탔는데 왜 굳이 뒷자리에 무겁고 지루한 방산과 에너지 주식을 태워야 하는 겁니까? 이거 수익률 다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방송 초반에 짚었던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 완화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시장이 완벽한 장밋빛으로 보일 때 기술주가 영원히 오를 것 같은 탐욕이 시장을 딱 지배할 때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치밀하게 해지, 즉 위험 분산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위험 분산이요? 긴장이 완화됐다면서요? 자료의 행간을 날카롭게 한번 읽어보시죠.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했지 위험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완화와 소멸의 차이. 휴화산과 사화산의 차이처럼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활단층은 스위치를 탁 끄듯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내일 새벽에 중동이나 다른 화약고에서 예상치 못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12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품이 잔뜩 낀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순식간에 패닉셀링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때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기술주와 완벽하게 역외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이 바로 방위산업과 에너지 섹터인 겁니다. 아, 역의 상관관계? 기술주가 막 폭락할 때 거꾸로 주가가 막 치솟아서 내 계좌에 총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준다는 거군요. 위한 창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창이 아니라 방패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블랙스완에 대비해서 자산의 하방을 단단히 막아주는 배후 부대로 딱 배치해두는 겁니다. 성문을 열고 최전방으로 돌격하는 주력 부대, 그러니까 반도체나 소프트웨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껏 싸울 수 있으려면 본진을 굳건히 지키는 배후 부대가 필수적인 거죠. 아, 그래서 영끌 몰빵이 위험한 거군요. 내일 당장 수익을 5%더 내는 것보다 모래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막는 게 이 장기적인 자본주의 생존 게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종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공수 밸런스를 잡으라는 이 자료의 메시지가 이제야 명확하게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네, 투자는 결국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본 심층 분석의 지도를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단순한 수치 상승이 아니죠. 중동의 긴장 완화라는 방아쇠가 리스크 온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 전체를 밀어올리는 대신 외국인 수급의 길목이라는 좁은 통로에 있는 반도체 대형주로 막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골드러시의 곡괭이 장사가 끝나갈 즈음 자본의 에너지는 공매도 세력마저 박살내버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도시건설 현장으로 낙수효과를 일으키며 전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용히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생명줄을 쥐고 있는 방산과 에너지라는 든든한 배후 부대가 포진해 있는 거고요. 네, 자본시장은 독립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한 역학관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돈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남들이 수면 위의 파도에 막 흔들릴 때 물속 깊은 곳의 해류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에너지의 이동 경로가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심층 분석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늘 밤 청취자분들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주신다면요? 네, 오늘 우리는 AI 산업의 에너지가 하드웨어라는 곡괭이에서 소프트웨어라는 도시 인프라로 처리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도시가 완전히 지어지고 AI가 물이나 전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서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그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 다음 목적지. 네, 모든 혁신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낙수효과가 진짜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새로운 시대의 배후 부대는 과연 어떤 산업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와, 소프트웨어 그 너머의 세상, 그리고 미래의 배후 부대라.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 모니터 화면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여러분만의 통찰을 응원하면서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굳건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